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네빌 고다드의 믿음으로 걸어라 2편 수업하겠습니다. 자, 네빌 고다드 지난번에 1편에 이어서 제가 형이상학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잠재의식 수업의 아마 시작이 이분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빌 고다드 이름 기억하시고 네빌 고다드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가 그대의 욕망 모두를 결정짓는다. 우리가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충분하고 강렬하게 뚜렷한 욕망으로 받아들인다면 성취될 것이다.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모습으로 정의 내린 존재이다. 나는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외치지 말라. 그대의 외침 모두를 현재 시점에 두어야 된다고 했죠. 뭐뭇이다라고 I am으로 얘기하셔야지 뭐뭇이 될 것이다, 뭐뭇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뭇이 그것이 될 것이다라고 외치지 말고 나는 그 현재 시점 뭐뭐이다라고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라. 그러기 위해서 그대에게 남겨진 문제는 문을 열고 욕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원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간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목표가 성취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간격, 소망하는 것을 계속 자신에게 각인시켜라. 우리 특히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대는 승리의 함성을 외칠 것이다. 다 이루어졌노라. 근심하지 말라. 그대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소망이 성취되는 시간을 간격을 단 며칠이나 몇 시간 자기 본의적으로 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대가 짧은 시간으로 정한다면 그것을 받는 것에 대해 계속 마음을 졸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단지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에 머물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빌 고다드가 이 하나님이라는 걸 꼭 종교적인 의미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간의 간격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내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시키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단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목표가 너무 커. 근데 인간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 그게 1년 안에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루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일하는 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인간으로서 나는 알지 못하나 바로 내 존재의 법칙, 자, 잠재의식의 법칙입니다. 존재의 법칙에 의해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대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합리적인 시간을 정하라. 그 간격을 너무 짧게 만들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한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만한 시간으로 만들라. 시간은 언제나 사람들 각각의 자신에 대한 관념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에 따라 성취의 기간이 정해질 때 그대 자신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간격은 짧게 만든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크고 강력할수록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게임. 자, 상상게임, 이미지요법.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수요일 날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요법에 대한 특강을 했고 또 양자의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 상상게임, 이미지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대가 가장 세상에 나타내고 싶은 모습,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장 갖고 싶은 것을 일단 결정을 하고 이렇게 결정한 후에 눈을 감고 그대의 소망을 거부하는 것들 모두로부터 의식을 철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다 배제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의 수용적 태도. 난 그게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적 태도를 취해서 그대의 욕망이 지금 실현되었다면 어떤 느낌을 가질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나 어떤 목표나 상상할 때 어떤 느낌이 가질 건
그러니까 내가 그 모습, 바라는 모습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정게임 혹은 상상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요법을 시작하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전에 결정되었던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혹은 갖고 싶은 것을 이미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말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에 내가 그때 그 모습이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일지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그대는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당신 자아에 각인시킨다. 그 인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계속 취하라. 그대는 이렇게 원하는 모습 혹은 갖고자 하는 것을 얻었다고 명상할 때 그대가 주장했던 모습은 이미 되었다는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질수록 이런 짜릿함은 보다 더 커질 것이다. 오직 의심만이 이 시약과 인상을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자, 기도. 그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 믿어라. 그러면 그것들을 받게 될 것이라. 기도는 가장 경이로운 경험이다. 그대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대는 받게 될지니 그대가 소망하는 모습이 이미 된 것에 대해 혹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기쁨에 넘쳐 깊은 명상을 한다면 그대의 모든 세포는 그것이 되었다는 기쁨의 짜릿함을 느낀다. 자, 상상력의 차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능력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상상력이 훈련되었느냐 여부이다. 이 말은 아인슈타인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요. 그거를 상상하는 능력이란 얘기를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루었던 모든 업적 같은 것도 그 사람의 상상력에서 시작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상력이 훈련되었느냐 여부이다. 다양한 소득의 차이를 갖게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소득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갖게 하는 이유가 그것도 의심할 여지 없이 상상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생각들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갖고 싶다 그러면 일단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현실에 눈앞에 나타나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하지 않는데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들을 눈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먼저 생각을 해야지만 그게 현실에서 내 눈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나중에 그 목표점이나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훈련. 전염병이 세상을 휩쓴다는 이야기가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혹은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더라도 깨어있는 자는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은 채 또 마음속에 어떤 인상도 남기지 않은 채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자는 그 이유가 뭐 건강 체질이 아닌 음식, 날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깨어 있어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의식의 상태가 건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건강함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의식과 일치하지 않는 병 같은 것들도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거부된 것들은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훈련된 거부는 싸움도 투쟁도 아닌 완벽한 무시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허리가 너무 아프고 뭐 병원에서는 일단 뭐 디스크 막 이런 식으로 진단명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참 뭐 책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거의 앉아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 책을 써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또 허리가 아프면 어떡하지? 허리가 또 아프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런 잠재의식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어, 이런 것들, 내가 어디가 아프다든지 어떤 부정적인 뉴스, 뭐, 굉장히 요즘에 부정적인 뉴스들 많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각인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제가 얘기를 듣고 밤마다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내가 건강한 모습, 그리고 내가 건강을 해서 책을 완성된 모습, 그때 책을 쓰기도 시작하기도 전이었는데, 책을 완성해서 출판하고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막 이런 상상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밤마다 그렇게 상상을 하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완전한 건강체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해서 막 운동하고 뛰어다니고 막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어느 순간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진짜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서 책을 썼는데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인드 컨트롤, 상상요법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환자가 아니야. 누가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뭐 이렇게 디스크 환자, 막 이렇게 병명을 붙이잖아요. 근데 나는 환자가 아니고, 잠시 허리가 아플 수는 있지만 난 다시 건강해질 거야. 나는 완전한 건강체야. 이런 생각을 가진 다음부터 허리가 아픈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는 허리가 안 아팠어요. 물론 가끔 막 엄청 무리하거나 그럴 때 허리가 시큰하고 좀 아플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면서 아플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자면서 또다시 마음의 훈련을 하거나 상상요법을 하고 내가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는 말끔히 건강하게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또 뛰어다닐 거야. 이런 상상을 하고 잤는데 진짜 그 이후로부터는 저는 제가 아프다는 거, 허리가 아프다는 것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완전히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